자, 여러분들 교과서 여러분들 28페이지부터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2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8페이지에. 자,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요. 아까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부를 하거든.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 이렇게 했죠. 그죠? 토지의 표시 이렇게 했을 때 자, 토지에 표시했을 때 글자를 보세요. 토지에 표시 이렇게 나왔거든. 나왔으면은 잠깐만 요거 한번 보고 가볼게요. 토지에 표시 제가 앞에 정리를 다 해왔는데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왔잖아. 요거를 익숙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지적에서는 요 6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소재 있죠, 그죠? 요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까지가 뭐고 소재예요, 소재. 백이 뭡니까? 집안이 되지 뭐. 거기에 대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 생활하는 곳이 됩니다. 요게 지목이지, 됐죠? 그 다음에 요 30제곱미터 요게 뭐다? 면적. 그 다음에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래서 도면에서 경계는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붉은 선으로. 이 경계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가 나오죠.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이 XY 좌표다. 그래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에는,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면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출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배우러 간다? 지번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요리를 하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이거 있죠? 이게 소재라면 소재. 그럼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주소라고 하죠. 주소. 그러면 소재와 주소의 차이가 뭐냐를 할 때 소재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다? 주소예요. 주소. 그럼 요게 대기죠. 요게 지번입니다. 지번. 그럼 거꾸로 읽으면 뭡니까? 번지지, 번지.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읽을 때는 번지, 번지 이렇게 읽어도, 아, 토지에서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지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지적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여기는 시험 문제를 무조건 2문제 이상을 출제를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번이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왜 괴롭히느냐 이러면은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출제를 한다면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 문자를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 지번을 배우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면은, 자, 28페이지를 볼게요. 28페이지에. 지번의 의, 이렇게 나오죠.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자, 줄 것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갈로 열고 1번에 지번의 표기죠. 그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밑줄을 긋습니다. 임야, 대장,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산자, 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2번입니다. 2번.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밑줄을 긋습니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가세요. 자, 제일 위에 갑니다. 갈로 열고 1번입니다. 지번은,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소관청. 이 밑줄을 긋습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그다음에 갈로 열고 2번입니다. 지번은
북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에서 남동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거를 가지고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이 네 개는 지번을 갖고 출제를 시험 문제를 할 때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이 네 개 중에 두 개는 쓰게 돼 있어요. 두 개는. 그러니까 1번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풀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험은 글자만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글자만 바꾸는 게. 그러면 보세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 글자를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면 OX다 X, 시도지사가 이라면 뭐다 X. 누가 부여한다? 지적소관청. 됐죠?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래 나오죠. 요게 동리다 이 말이에요. 동리. 그래서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 여러분들 그림으로 잠깐 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강남구 삼성동이다, 논현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동동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삼성동이라면 1번지부터 쭉 주어 가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현동으로 가면 또 1번지부터 이렇게 쭉 주어져 가겠지. 그러니까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글자를 하면 잡으세요.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OX다 X. 읍면 동리별로 부여한다. OX다 X. 읍면별로 부여한다. OX다 X. 동리별로 부여한다. O. 이러면 그 요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3번, 4번 해놓고 그림으로 가볼게요. 3번을 보세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이때는 의라고 읽는다 이래 나오죠. 잠깐만 와보세요. 만약에 어느 토지가 있다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거든. 1, 2, 여기서 3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지번에 보면은 3의 뭐다? 1. 요게 3의 뭐다? 2. 이래 갈 수도 있답다. 있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번은 1, 2, 3, 4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에 1, 1에 2, 1에 3, 1에 갈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요 앞에 숫자 있죠? 이걸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번.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게 1번은 부번이 있답다? 없다.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만들어내면 우리나라의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뭐다? 있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이제 답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100. 그럼 이걸 100 다시 1 이래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0 뭐다? 의.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무슨 자를 붙인다? 사.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앞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요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가 37이죠. 그러면 요 앞에 요게 산을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내볼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오더와이더 O. 뒤에 산자를 붙인다. 오덱스다 X. 끝에 산자를 붙인다. X. 자 보세요. 앞에 임자를 붙인다. 오덱스다 X. 앞에 뭐를 붙인다? 사. 제가 예시를 들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으로서 그렇게 뜬 거를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요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북서에서 남동 요거를 갖다 이제 이해를 하거든. 그럼 이거를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를 와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 답은 이겁니다.
1번이 어디가 되느냐? 그 말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1번이지. 맞죠? 그러면 1, 2, 3, 4, 5, 6 이래 가는 거예요. 지번이 1이 갔다, 1이 갔다, 1이 가고 있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요게 서.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1이 왔다가 끝맺으면 여리로 가고 있지. 그래서 남동 쪽에서 끝맺는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로 말하면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으로 부여해 간다. 이러면 그러면 한마 해볼게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오더와이더 O, 북동에서 남서로 오덱스다 X, 남동에서 북서로 오덱스다 X. 그러니까 시험이 있잖아요. 너무 단순합니다.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글자만. 오케이? 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요거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어졌어요. 자, 책으로 이제 갑니다. 29페이지를 갑니다. 자, 지금부터가 조금 부담스럽거든. 그 보면은 4번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입니다. 1번에 신규 등록 전환 나오죠. 원칙을 볼게요. 원칙.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자, 줄 것입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예외입니다. 예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자, 밑줄을 껐습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기억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자, 밑줄을 껐습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 니은입니다.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밑줄을 껐습니다. 멀리 떨어져. 세 번째, 대상 토지가 밑줄을 껐습니다. 여러 필지. 자, 요리라 보세요. 이게 요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정리할 때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등록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신규 등록은 있잖아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우리가 회사에 직원을 채용할 때 신규 채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출생신고.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거든.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할 수 있지. 흔히 말하는 서상간척지를 매립할 수 있지. 매립을 하면 토지가 됐지.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돼. 그러면 지번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등록 전환이거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뭐를 봤냐면 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꿔줄 수 있냐 이 소리거든. 원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지.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하나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자 보세요. 이게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하니까 지번 앞에 산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 37이지. 그런데 산을 허물어버리고 택지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산을 허물어버리고 학교 지을 수 있지. 공장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다 버려놓을게요. 집을 지을 때는 임야대장에서는 집을 못 짓습니다.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는 거라. 요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임야대장에서 집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산. 그럼 이걸 토지대장으로 갈 때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부여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그건 안 되지. 왜? 토지대장에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보세요.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 갔거든. A 학교 다닐 때 37번 썼어. 그럼 B학교 전학 가면 37번을 그대로 씁니까? 세 번을 부여받습니까? 세 번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도 지번을 새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개수가 두 개거든. 이 두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동일.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은 쉬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쉬운데. 자, 이래 봅시다. 자, 처음에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 그래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입니다.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본번.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가. 하나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가 여러 필지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지번을 부여합니다. 1, 100, 1000, 만 이렇게 되어졌어요. 만. 여러분들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항상 끝번호를 봐야 돼요. 왜?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쉬운 예를 들면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럼 30번까지 있지. 한 명이 전화 왔어. 몇 번이다? 31이지. 맞죠? 네. 그러니까 항상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죠. 맞죠?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럼 1001이지.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를 키로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키로 잡으세요.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여러분들 보세요.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근데 100번지 옆에 1001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차선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몇 번입니까?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인접토지가 몇 번이다? 100. 그러니까 부번이니까 100의 뭐다? 1. 이해했죠? 자, 그럼 요리 여보세요.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었어요? 다음이니까 뭐고? 1001. 됐죠? 그럼 정리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그럼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예외 갑니다. 예외. 예외는 세 가지거든. 요게 최종 지번의 토지의 인접이죠. 자, 보세요.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1001이지. 1001. 그러면 차선책 생각해 볼게요. 1000의 1이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지번이라는 것은 1, 2, 3, 4로 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1의 1로 갔다는 말은 2번을 줄 수 없으니까 1의 1로 간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1이에요. 이럽니다. 이게 한 필지죠. 그럼 여기 두 필지로 분할했어요. 그럼 지번이 두 개가 돼야지. 그럼 그대로 씁니다. 하나는 1이죠. 그러면 여기에 2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2는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의 뭐다? 1.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1이 같죠? 그러면 1의 뭐다? 2. 제 말은 2번을 줄 수 있다면 1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그럼 여기 보세요. 10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생겼잖아요. 그럼 1001을 줬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1000의 1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 본번을 먼저 쓰고 본번이 안 될 때 부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문자로 읽은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최종 본번이 몇 번이다?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뭐다? 1001. 이해되겠죠? 아니 10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다면 1001은 당연한 거지. 그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이런 거는 섬 이런 거예요. 섬.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그럼 여기는 시작 1001. 자, 그 다음에 여러 필지라. 자, 요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라 보세요. 자, 여기라 보세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1, 100, 1000, 만이에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이 그림은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봐요. 한 필지가. 자, 그런데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면 서산관측지를 매립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그 수만 필지지, 수만 필지. 그 말은 만 필지를 매립했다. 만 필지를 매립했어요. 그럼 지분을 줘야지. 그 만약에 이 식으로 준다면 100이죠. 100의 뭐다? 1. 100의 9999. 100의 만 이래 되지. 100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면 1001, 19999, 2만.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은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래서 10만 필지가 새로 생겼어. 그러면 1001부터 10만까지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하겠죠? 자, 그럼 이걸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 지문이 뜨면 이 세 개 지문이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개 지문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이걸로 답을 하는 거지. 예외니까. 안 들어있으면 이걸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쉽게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이해하겠죠? 그럼 일단 틀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에 본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다시. 요 세 개가 예외잖아요. 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읽으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번이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거든. 안 해오면 문제를 못 맞춰요.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해는 됐다 안 됐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시험장에 가면은 어렵거든. 자,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 해볼게요. 요거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안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오덱시다 X. 안 읽었잖아요. 그럼 이걸로 답하면 안 되지. 원칙으로 답을 해야지. 오케이. 네. 그럼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 세 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푸는 방법은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책으로 갈게요. 30페이지 갑시다. 자, 분할로 가겠어요. 분할로 갑니다. 원칙을 보세요. 원칙.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된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줄 것입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래서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됐죠? 예외를 갑니다. 주거 사무실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합병. 자, 원칙으로 갈게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일 때는 밑줄을 긋습니다. 본번 중 선순위.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물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밑줄을 긋습니다. 건축물. 위치한 지번으로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신청에다가.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제가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자,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분할이 있거든. 여기 보세요. 원칙이 있지. 원칙할 때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 건축물입니다. 자, 글자를 볼게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자, 봅시다.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그러면 한 필지죠.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걸 두 필지로 분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필지가 두 개가 됐지. 그럼 지번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옛날 번호는 그대로 씁니다. 100 이래 쓰지. 그럼 여기는 그럼 100의 뭐다? 1.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100의 뭐다? 보세요.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글자로 보세요. 최종 부번이죠. 최종 부번은 몇 번입니까? 1이지.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니까 뭐고? 2지. 맞죠? 네. 아니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자로 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담스럽다 이 말. 자,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이것도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요게 몇입니까? 2. 그럼 이거는 100의 뭐다? 3. 아니 이 다음에 3이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하면은 자, 왜냐면 최종 부분은 몇 번? 2. 다음 순번부터 부분이니까 뭐다? 3. 맞죠? 네. 그러면 이것도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00의 요거 몇이다? 3. 그럼 뭐다? 4. 100의 뭐다? 5.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죠? 이걸 문자로 말해야 돼. 문자로. 자, 그 다음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자, 이게 100이거든. 그럼 이걸 두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 100의 뭐다? 1. 이해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를 100으로 하고 여기를 100의 1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이때는 아까 전에 우리나라는 서쪽이 우선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써가잖아요. 맞죠? 글자를 지금 이렇게 써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좌측이다 좌측 아니다 좌측. 이게 좌측이지 이게 우측이지. 그래서 항상 좌측이 우선입니다. 조선시대 가면 영의정 있죠. 좌의정 있고 우의정 있지. 그럼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국사 초등학교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좌의정이 높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측을 항상 우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글자를 제가 이렇게 써가잖아요. 좌측이 항상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이. 그러면 이걸 분할했어요. 그럼 아까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지. 그런데 건축물이 있다면 그걸 우선으로 주는 거 우선. 그러면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가 100의 뭐다? 1.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거든. 자, 보세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본번 중 선순입니다. 예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됐거든. 필지가 4개입니다. 지번이 4개가 필요해. 그러면 1, 3, 5, 7. 그럼 필지가 4개인데 이 4개가 한 개로 합병을 했는 거라. 그러면 합병하기 전에는 필지가 4개니까 지번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병을 했으니까 한 개가 됐지.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앞번호가 몇 번입니까? 1. 그럼 여기다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문자로 말한 게 읽어보세요. 시작. 본번 중 선순위. 이해했죠?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기억할 때 본번을 먼저 쓰고
본번이 없었을 때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본번의 제일 앞번호는 몇 번이다? 5. 그럼 이건 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요래 하나 해봅시다. 그럼 1에 됐지. 그러면 이제는 본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부분으로 가야지. 제일 앞번호는 몇이다? 1에 1. 맞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됐죠. 여기에서 1, 3, 5, 7입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합병 후에 집어는 몇 번인가 이 말이거든. 이때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소유자가 뭐를 했을 때 신청. 여기는 직권입니다. 요거 두 개만 글자 설명할게요. 나중에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이 글자가 자주 나와요. 그럴 때는 가장 쉽게 말합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입니다. 요 신청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해주는 게 신청이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는 뭐고 직권이에요. 그러면 분할은 신청을 안 해도 건축물이 있는 곳을 공무원이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준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요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죠. 그럼 여기 5번지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건축물. 그러면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키는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안 들어갑니다. 1번, 3번, 5번, 7번지에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을 때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인가? 단 5번지에는 건축물이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럼 몇 번입니까? 1번이지. 신청이라는 말 썼다 안 썼다? 안 써요. 그러면 합병을 한다 이랍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5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였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이다? 5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답 바로 나온 겁니다. 제가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봐봐. 그럼 이거 본번으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맞죠? 네. 요리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본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순위. 그럼 선순위라면 후순위 하면 OX다. X. 요거는 구별이 바로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랬습니다. 최종 순위이라면 OX다. X. 무슨 순위다? 선순위. 이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자, 그래서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로 잠깐만. 요거 잠깐만 와보세요. 자, 보세요. 분할이 있거든. 그 분할이면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뭐다? 보봐. 그럼 요 글자를 본분으로 고치면 X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분할은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부분하면 O다 Y다? O. 최종 본분 다음 수문부터 본분하면 OX다? X. 요거는 본번 중 무슨 집은 선순위. 그러면 최종 순위하면 OX다? X.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칠판을 보세요. 이거 한 개죠? 이게 분할이지. 그럼 두 개가 됐지. 이거 분할이지. 세 개가 됐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는 새끼 치는 겁니다. 새끼 칠 때는 아버지의 성실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니까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 분할하면 뭐다? 보봐. 그럼 합병이라면 10개가 하나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남이 우선이다, 차남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아. 이거 뻔한 겁니다. 답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30페이지에 갈로 열고 4번은 이번 달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를 보세요. 31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5번에 지번 변경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내는데 한 개만 기억 딱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의의 1번을 보세요. 지력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자, 죽었습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한 칸 밑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 줄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올해도 기출문제, 여기서 기출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을 시험에 내다 보면 있잖아요. 지적의 법 조문은 막말로 말하면 A4 용지 20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뻔히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글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를 뒤에로, 오케이? 본번을 부번으로, 선순위를 후순위, 최종순위를, 이 글자만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거든. 이게 두 번만 딱 돌면 있잖아요.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딱 하느냐 하면 제가 이랬죠.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일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적 무선청 소관청.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글자를 볼게요. 허가라는 말이 있지. 허가. 그러니까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건 허가입니다. 허가.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 집이 1층이거든. 2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구청에 가서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건 허가라고 부르요. 허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 관공서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 관공서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급기관이고 하급기관이지. 그래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허락을 받는 걸 뭐라고 부른다? 승인이죠. 승인. 됐죠?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볼 때 시도지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봐야 되는, 그게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라.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라. 지적 공부 반출이죠. 올해는 시험에 요게 시험에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반출하면 돼요, 안 돼요? 시집 안 간 딸이 집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반출을 못 해요. 그러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덕하면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올해 30일의 시험에 1번이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래 났거든.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지적소관청 2, 지적 공부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덱스다 X. 국장의 승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이다. 그러면 눈살미가 조금만 있다면 칠판을 보세요. 이 사람의 상급기관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상급기관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결제를 받을 때 말단 직원이 과장을 거쳐서 사장으로 가잖아요. 바로 사장으로 가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 자체가 된다, 안 된다? 그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맞죠? 네. 그래서 요 세 개 외우면 한 문제 맞춥니다. 요 세 개는 어디에서든 나오거든. 그래서 지번을 변경.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 놔보세요. 처음에 지번은 이렇게 주어졌겠지. 1, 2, 3 이렇게 주어졌겠지. 근데 이게 분할을 했어. 분할을 하니까 지번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싹 뭉개고 새로 줄 수 있다. 여기 지번을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 오케이? 네. 그럼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그러면 요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이거든.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립니다. 그릴 때 실 크기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있답다? 없지.
줄여서 그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1200분의 1이에요. 이 말은 실제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그럼 쉽게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이걸 우리가 소축척, 무슨 축척? 대축척.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이거 시로리사의 성인을 바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오늘 제가 계획했던 거와 영 빗나가 버렸어요. 앞에서 이걸 다 배워왔어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는데, 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청량을 배웁니다. 청량에서 두 문제가 나오거든. 그럴 때 답은 이겁니다. 위에 세 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밑에 세 개는 청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랍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요.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00번지입니다. 요게 밭입니다. 밭은 한자로서 밭전자입니다. 밭전자 300제곱입니다. 자, 요거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 다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 보세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요 이름 달라진다고 해서 이 경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 이 면적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됐죠? 자, 지번이 100이죠? 이게 200으로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지번이 달라졌다고 해서 경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청량이 필요가 없어. 되죠? 그러면 밭이거든. 밭. 허가받아가 집을 지었어. 그럼 지목이 대가 됩니다. 대. 지목이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세 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라세요. 이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청량회가 등록해야지. 맞죠? 네. 이 토지의 도면을 그려야 돼. 청량회가 그려야지. 그러면 아까 좌표라고 그랬죠? 제가 이랬잖아. 이게 좌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지. 당연히 청량을 해가 측정을 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아래 세 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의 축척이죠.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거든. 그럼 청량을 통해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청량을 하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줄어들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됐죠? 그러면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도록 하게 하면 안 돼요. 청량만 안 하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얼굴을 붉힐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도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시골에 가면은 옆집이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요. 분쟁이. 그러니까 청량을 하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 그러니까 괜히 벌집 쑤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허락 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생각하세요. 자, 요 세 개 외우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로 갑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지목입니다. 지목.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일어날 때. 자,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요게 지금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요걸 지금 배운 거예요. 그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놔놓고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지목의 의의를 봅시다. 의의해 봅시다. 지목이란 토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주된 용도.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2번을 봅니다. 제목만 보세요. 일필일목 그 제목만 줄 거세요. 2번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 제목만 줄 거세요. 3번에 정합니다.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결시킬 목적이 아닌 줄 것입니다.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지금부터 보세요. 지목을 배우러 가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목이 뭐냐 이러면 보세요. 사람에게 이름이 있지. 이름. 사람에게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럼 이름은 누가 정해주느냐? 아버지 부모님이 이름을 정해주지. 그러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토지에게도. 그럼 이 토지의 이름은 누가 부여해 주느냐? 구청에서 부여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이름을 부여할 때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 그래서 이 토지가 사용하는 쓰임새가 뭐냐 이 말.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은 다 용도실 있답다 있지. 용도입니다. 그럼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앞에 차 다니는 길 있죠. 이거는 사용하는 용도가 통행입니다. 통행. 그걸 법률적으로 도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가 도로입니다. 도로. 한양대학교는 사용하는 용도가 배우는 곳입니다. 그걸 학교라고 부르죠. 그럼 지목은 학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요 앞에 가면은 주차장이 있죠.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목은 무슨 용지가 된다? 주차장. 그럼 이런 거는 시험에 관계없어요. 그냥 지목을 부여할 때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주된 쓰임새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 이러면 끝입니다. 두 번째, 지목 설정의 원칙인데 이걸 필요 없습니다. 적어놓고 해볼게요. 일필일목이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다. 영속성입니다. 상식적으로 푸세요. 사람마다 이름은 한 개다, 여러 개다. 그러면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러면 주지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할 때, 요거 하나만 볼게요. 민법 배웠다, 안 배웠다? 정동섭 선생님한테 민법 배웠죠. 그 민법을 배우면 요 글자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법학 시간에 추종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게 주지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는 거라. 그럼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그게 무슨 원칙이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그럼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지목이 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이걸 체육용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그럼 이거는 창고용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한 필지 안에 지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학교가 주입니까? 기숙사가 주입니까? 학교. 그럼 이거는 학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학교가 주입니까? 체육이 주입니까? 학교. 그럼 이거는 체육 용지다, 학교 용지다, 학교. 그럼 공부 딱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학교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학교 용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한 필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다. 앞에 일시적, 임시적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가 밭이 있어요. 밭은 한자로 써서 밭전자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고속도로. 그러면 건설을 하다 보니까
물류 창고, 자재 창고가 필요해. 그러면 밭을 빌려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창고 용지로 변하느냐? 그대로 전이냐? 이 말입니다. 그대로 뭐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그럼 이거를 지문으로 띄웁니다.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시면은 30, 여러분들이 이제 4페이지로 갔죠. 그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